냉전 시기에 서유럽 해군의 가장 큰 위협은 소련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었다. 소련 해군은 2차 대전이 시작될 무렵에 독일보다 잠수함이 더 많았지만 전쟁 기간 중 큰 활약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소련 해군의 잠수함은 전과를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하지는 못했지만 전력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 해군 잠수함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서방 국가의 해군에게 큰 위협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네이트 해군은 대잠 호위함의 전략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1967년 10월 21일에 이집트 해군의 공학급 고속정이 이스라엘 해군의 엘리트 구축함의 에스센트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함미사일의 위력이 실전으로 입증되자 네이트 해군의 지휘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1970년대 서유럽 해군의 호위함은 각국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건조되었기에 성능과 규격이 제각각이었고 무장과 장비의 호환성도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네이트 해군의 연합해상훈련 중에도 제보급을 각국 해군이 따로 실시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0년대에 네피도의 8개 회원국은 노후 호위함을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NF-90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8개국에서 52척에 달하는 호위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NF-90 사업의 핵심은 선체와 전투체계를 공용화하고 각국 해군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장비와 무장을 선택하여 탑재한다는 개념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협상을 시작하자 각국 해군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고 결국 사업이 좌초되었다. NF-90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선체를 고정한 채 다양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한다는 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함에서 선체가 차지하는 비용은 낮은 편이며 주기관 전투체계 센서 무장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낮은 선체의 공용화에 매달린 NF-90 사업은 이미 실패가 이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군함의 성격상 선체는 장비를 담는 상자에 불과하며 장비가 교체되면 선체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NF-8 사업에서 먼저 탈퇴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1992년부터 호라이즌스 NGF 사업을 시작하였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은 영국 해군은 함대의 대공 방어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군은 비용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공 방어 능력을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대공 탐색 레이더와 함대공 미사일의 결정 과정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불러왔다. 결국 영국은 1999년 4월에 CNGF 계획에서 탈퇴하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00년 6월부터 호라이즌 계획으로 계속 진행하였다. 방공 임무에 특화된 호라이즌급 호위함은 프랑스 해군에서는 보르뱅급, 이탈리아 해군은 안드레아 도리아급으로 현역에 취역하였다. 다목적 호위함이라고 하여도 NHWS라고 불린 방공 무기체계를 탑재하는 NF-9 호위함은 대공 전투함의 성격이 강하다. 냉전 시기에 건조된 유럽 각국의 다양한 호위함을 NF-90 다목적 호위함으로 모두 대체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갈등을 거듭한 결과 대공 호위함으로 바뀌었다. 영국의 45형 구축함,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호라이즌급은 모두 대공 방어가 우선이며 건조 비용도 높다. NF-90 사업의 실패에 따라 방공 호위함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군은 호라이즌급의 취역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장 호위함의 교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공동 개발에 실패한 NF-94의 교훈을 살려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군은 주요 탑재 장비와 무장을 최대한 공용화하고 선체는 각각 건조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공동 사업이
바로 해파리의 맴 사업이다. 대공 방어력에 집중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 호라이즌급과 달리 해파리의 맴호위함은 성능과 비용을 조절하면서 다양한 파생형을 시도하여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레미케이드 호위함처럼 다양한 임무와 장비 무장 탑재가 가능한 모듈 설계 방식을 채택하였다. FRM 호위함은 호라이즌급의 계보를 이어받고 있지만 선체의 규모와 배수량은 약간 작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당초 NFR-90 호위함이 추구하였던 개념이 FRM 호위함에 이르러 비로소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FREMM 호위함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군의 수요를 기반으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파리의 호위함은 모로코와 이집트 해군에 한 척씩 수출되었고 미 해군의 차세대 보험인 FFG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해파리의 호위함은 프랑스 해군에서는 아키텐급으로 이탈리아 해군에서는 베르가미니급으로 불린다. 스텔스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매끈한 선체를 가진 해파리의 호위함은 평갑한 선형이며 상부 구조물이 큰 편이다. 같은 스텔스 전투함이라고 하여도 호라이즌급 대공 호위함과 해파리 예멘 다목적 호위함은 외관에서 큰 차이가 난다. 단적인 사례로 FRMM 다목적 호위함은 호라이즌급에 비해 안테나 마스트가 간소한 편이다. 상부 구조물은 스텔스성을 강하게 추구한 라파이어트급과 비슷하다. 외부 구조물은 모두 경사면을 가지고 있으며 함포와 안테나 마스트를 제외한 장비는 모두 내부에 숨겨져 있다. 모듈 설계 방식이 적용된 해파리의 호위함의 선체는 필요에 따라 탑재 장비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으며 성능 개량이 수월하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군함의 전체 수명에 걸쳐 함정 관리를 지원하는 T-Rex 개념이 적용되었으며 함내 자동화를 적극 적용하여 배수량 6,000톤 급전투함임에도 불구하고 승조원은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 RMM 호위함의 설계는 생존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유사시 두 발에 대한 미사일에 피격되어도 생존 확률이 90% 전투력 유지 확률 70%에 이른다. 이러한 생존성은 단 한 발에 대한 미사일에 의해 격침된 셰필드 구축함의 교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FRM 다목적 호위함은 현대전에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수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전 대원과 장비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FRM 호위함은 항해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한 점이 호라이즌급과 다르다. 방공 구축함인 호라이즌급과 달리 FREMM 호위함은 대장 임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네팔의 예멘 호위함이 채택한 사우디 로지 방식은 현대식 군함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추진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저속 항해할 때 디젤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전력으로 전동기를 구동하여 조용하게 항해할 수 있다. 고속으로 항해할 때는 전동기를 끄고 LME 1500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여 프로펠러를 구동한다. 프로펠러는 두축 추진 방식이며 별도로 함수 아래쪽에 입출항을 할 때 사용하는 선회식 추진기가 있다. 만약에 주기관실이 기능을 상실할 경우 선회식 추진기를 사용하여 6노트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 해파리의 호위함은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자동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지만 전투함의 핵심인 전투관리 체계는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NFR-90 사업이 실패한 경험을 반영하여 자국의 필요에 적합한 장비를 탑재하도록 양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해군은 SATI, 이탈리아 해군은 신호를 탑재한다. F1E의 호위함은 3인치 함포 및 사격 통제 체계 어뢰발사관 소나 전자전 장비 등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탑재 장비는 서로 다르다. 핵심 센서인 다기능 장거리 레이더의 경우 프랑스 해군은 헤라클레스 3차원 다기능 레이더를 채택하였다.
일반적인 능동 전자주사 방식 레이더와 달리 함교 위에 설치된 피라미드 모양의 안테나 부분이 회전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반면에 이탈리아 해군은 자국에서 개발한 크로노스 MFR의 전자식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한다. 방공 전투함인 호라이즌급과 달리 F-1M 다목적 호위함은 개함 방공 체계를 탑재한다. 함대공 무장은 함교 앞쪽에 설치된 실버 AG-43 수직 발사기에 아스터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양국 대군은 방공 무장에도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 해군은 사정거리가 짧은 아스터 15 미사일만 탑재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해군은 사거리가 긴 아스터 3 미사일도 함께 탑재한다. 수직 발사기의 적재 수량만 보아도 호라이즌급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프랑스 해군도 방공 호위함은 15에 50 수직 발사기에 아스터 15, 아스터 30 등 두 종류의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대함 공격용 무장으로 프랑스 해군은 액조셈 M40mm 블록 3 함대함 미사일, 이탈리아 해군은 오토멜라라 태세와 LK-2의 블록 4 함대함 미사일을 별도의 발사기에 탑재한다. 레프아리엠의 호위함의 가장 핵심적인 타격 무장은 스케이프 순항 미사일이다.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처럼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장인 이 스케이프 순항 미사일은 실버 LE-70 수직 발사기에 탑재된다. 프랑스 해군의 헤파림의 호위함은 함수에 62구경 3인치 단장 함포 1문을 탑재한다. 분당 100 20발의 고속 발사 성능을 자랑하는 오토멜라가 3인치 함포는 완전하게 자동으로 작동된다. 반면에 함포를 중시하는 이탈리아 해군의 에파림 호위함은 함수에 64구경 5인치 신형 함포 1문을 탑재한다. 분당 35발의 발사 속도를 가진 5인치 신형 함포의 사거리는 100km에 달한다. 5인치 함포와 별도로 이탈리아 해군의 헤파리엠 호위함은 후방의 헬기 경납고 윗부분에 3인치 고속 발사 함포를 추가로 탑재한 점이 특징이다. 주포와 별도로 접근하는 소형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20mm 기관포 2문, 25mm 기관포 2문을 탑재하며 필요시 11.7mm 기관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파리의 호위함은 프랑스 해군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톱 323mm 고정식 연장 어뢰 발사관으로 누구 10경우 어뢰를 발사한다. 어뢰 발사관은 스텔스성을 위해 상부 구조물 내부에 숨겨져 있으며 사용할 때만 문을 열고 발사한다. 반면에 이탈리아 해군은 미국제 LK-31 3연장 323mm 어뢰발 사관을 국산화한 B115-3 어뢰발 사관을 사용하여 무경 어뢰를 발사한다. 프랑스 해군은 1970년대에 건조한 두 척의 트레비 1급 대장 호위함 6척의 조르주 레이급급 대장 호위함을 대체하는 대장전 호위함 8척 9척의 데스티에노드로프 통보함을 대체하기 위한 지상 타격 호위함 9척 등 모두 12척의 신형 호위함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해군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상 공격 포함을 취소하였다. 대신 수직 발사기 스케이프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여 지상 공격 능력을 보충하고 있다. 예산 확보 문제에 직면한 프랑스 해군은 건조 계획을 수정하여 6척의 대장전 호위함으로 조르주 레이급급을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모두 4척을 건조할 예정이었던 호라이즌급이 2척으로 끝나면서 부족한 2척의 방공 호위함을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FRM의 호위함의 방공형을 별도로 개발하여 건조 중이며 카자르 금미사일 구축함 2척을 대체할 계획이다. 프랑스 해군은 FRM 호위함을 구축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당초 12척에서 6척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한 노후함 문제는 향후 프랑스 해군의 F-2I 중형급 호위함 사업으로 대체할 전망이다. 유럽 금융위기로 인하여 예산 확보 문제를 겪은 프랑스 해군은 2015년 6월 23일에 건조가 끝난 이번